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신선생입니다. 오늘 영상 네오팩트 들고 계신 분들 무조건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자리에 와 있거든요. 보시면 1월 말에 저점 640원을 찍고 불과 며칠 만에 1345원까지 2배 넘게 폭등하는 미친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급등에 따른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데다가 전환 청구권 행사로 인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700원대까지 주가를 끌어내렸죠. 그리고 나서 2월 20일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소식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1000원대를 회복을 해줬습니다. 아마 이때 이제 다시 가는구나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셨을 거예요. 특히 여기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 오면 팔아야지 많이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그 반등이 채 이어지지 못하고 또다시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83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올라갈 때는 희망이 보였다가 다시 빠지는 이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멘탈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구간이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640원 저점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나마 버틸 여유가 있지만 반등 때 이번에 진짜 가나보다 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또 물리신 상황이거든요. 그 마음 정말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종목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차트, 수급, 기업 재료 다 뜯어서 낱낱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네오팩트 버텨! 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먼저 네오팩트 개별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시장 전체 분위기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개별 종목은 항상 시장이라는 큰 물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지금 글로벌 시장을 보면요, 솔직히 좀 불안한 신호들이 있어요. 미국 나스닥이 최근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AI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 증명을 시장에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매출은 언제 나와?를 묻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국내 AI, 로봇 테마주 전반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면요, 1월에 로봇 AI 테마로 급등했던 중소형 성장주들이 2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오팩트뿐만이 아니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특히 투자 경고, 투자 주의 같은 시장 경고를 받은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손을 빼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수급이 개인 위주로 쏠리다 보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정 국면 속에서도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에이지테크, 즉 에이지테크 육성을 핵심 정책 과제로 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이 재활의료 수요는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오팩트가 바로 이 흐름의 한가운데 있는 기업이에요. 이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셔야 오늘 분석이 제대로 와 닿을 겁니다. 자, 그럼 네오팩트가 왜 고점 대비 이렇게 빠졌는지 원인부터 정확하게 짚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까지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오팩트가 이런 하락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투자 경고 지정으로 인한 수급 이탈. 두 번째, 예상보다 나빴던 2025년 연간 실적 공시. 세 번째, 단기 급등 이후 전환사채 물량 출회입니다. 특히 이 전환사채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오팩트는 이전 경영진 시절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정체돼 있었고 현금은 부족했고 결국에 회사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CB, 즉 전환사채 발행이었어요. 쉽게 말해 지금 돈을 빌려 쓰되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들에게 준 겁니다. 이때 정해진 전환가가 약 710원 수준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CB를 들고 있는 투자자는 언제든지 710원에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주가가 700원 근처라면 굳이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 네오팩트 주가가 835원인데 다시 한번 주가가 1000원대를 회복하면요. 그동안 잠잠하던 물량들이 하나둘씩 슬금슬금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현재 남아있는 전환 가능 물량을 보시면요. 3회차가 211만 주, 4회차 560만 주, 5회차 350만 주, 6회차 479만 주, 합계 약 1600만 주 수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은 하루 거래량이 2천만 주에서 3천만 주까지 터지는 종목이라서 절대 감당 못할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수량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입니다.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상승하려고 하면 위에서 대기 중인 물량이 차익 실현으로 나오면서 상승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물량 소화 과정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위에 대기 물량이 있는 종목을 우리가 왜 굳이 계속해서 봐야 할까? 단순히 테마로 한번 치고 끝날 종목이라면 이런 구조에서는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숫자가 달라지고 있어요. 실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2025년 연간 매출액이 1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줄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역성장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감소는 종속기업 2개를 매각하면서 줄어든 거라 본업 기준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여기 4분기입니다. 4분기 단독 기준으로 68억 흑자가 났다는 거예요. 1에서 3분기까지 누적 손실이 173억이었는데 4분기에 68억 흑자를 내면서 연간 손실을 104억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개선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도 확 달라졌어요. 자산이 796억, 자본이 551억으로 부채 비율이 89%에서 44.6%로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전환사채의 자본화, 유상증자, 자산 재평가 효과가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회사가 생존 모드에서 정상화 단계로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어렵다면 어려운 얘기를 주절주절 얘기를 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네오팩트 이 종목은요. 비록 위에 시비 물량으로 인한 매물 부담이 있지만 재무 체력이 회복이 되면서 구조 개선 중인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신사업 재료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네오팩트는 지금 회사를 단순 재활기기 업체가 아니라 로보틱스 기반의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축이 바로 로보틱스예요. 지난 2월 두바이에 있었던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공개한 스마트보드 로보틱스는 그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이 제품 하나 출시가 아니라 회사가 로봇 중심 구조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CES 2027에서 2세대 헬스케어 로봇을 공개하겠다고 로드맵까지 던졌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반드시 봐야 할 제품이 네오마노입니다. 이건 손목 부위에 구동부가 있고 와이어 텐션 방식으로 마비된 손가락을 움직여주는 웨어러블 로봇인데요. 단순 재활 보조기기가 아니라 손 기능을 외부에서 복원해주는 장치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손가락을 직접 모터로 돌리는 게 아니라 외부 구동부에서 힘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이 개념이 어디와 닮았냐면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핸드 구동 메커니즘과 상당히 유사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힘은 외부에서 제어하고 손은 가볍게 유지하는 구조죠.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럼 상상력을 조금만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기술이 과연 재활 환자용으로만 끝날까요? 아닙니다. 산업 현장에서 반복 작업을 하는 근로자, 악력이 필요한 작업자, 근골격계 부담이 큰 직군에 충분히 확장될 수 있어요. 즉 메디컬을 넘어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으로 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미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인수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로봇 생태계를 구축을 했는데요. 휴머노이드, 물류 로봇, 모빌리티 로봇까지 포트폴리오가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 생태계에 만약 네오팩트의 재활 웨어러블 로봇 기술이 결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는 산업 현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네오팩트는 의료 웨어러블 정밀 제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협력이 논의되고 있다는 정황이 시장에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잠재적인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축이 바로 BC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입니다. 네오팩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한독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해 2025년 9월부터 2028년 8월까지 36개월간 BCI 기반 재활 로봇 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 연구 과제가 아니라 상용화를 전제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연세대학교 의료원 등과 5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고 그동안 쌓아온 임상 데이터와 기술을 이제 실제 제품으로 연결하는 단계인 거죠. 여러분, BCI가 뭐예요? 뇌 신호를 읽어서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이 분야가 왜 시장에서 뜨겁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뉴트럴 링크 때문입니다. 뇌에 칩을 심어 신경 신호를 직접 읽어내겠다는 시도가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네오팩트가 여기에 국내 최초로 발을 걸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소재 사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생산업체인 자이언트 케미컬과 협력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그네슘 실리케이트는요, 화장품, 의약품, 식품, 반도체, 2차 전지까지 활용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소재입니다. 물론 갑자기 의료기기 회사가 왜 소재 사업이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기 변동에 민감한 단일 의료 매출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에 걸친 소재 매출을 추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건 단순한 신사업 추가가 아니라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겠다는 새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움직임입니다. 자, 그럼 재료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차트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정확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짚어드릴 건데요. 여기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랑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 구조상, 그쵸? 근데 차트는 매 순간 바뀌고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을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시해드린 타점은 기준점으로 참고하시되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 누구는 100% 수익을 내고 누구는 꼭대기에 물려서 마이너스 30% 손실을 본다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을 보시면 실시간 소통방 링크 제가 걸어뒀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원하시는 혜택 체크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끝입니다. 요즘 개인정보 예민하신 분들 많으신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으신 정보는 절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고요. 돈을 내거나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완전 무료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타점 하나 차이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조금이나마 좁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채널을 키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자, 그럼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차트만 보면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일단 여기 고점일 때 캔들을 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죠.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것은 장중에 주가가 높이 올라갔다가 누군가가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눌렀다는 뜻인데 아마도 1차 세력들이 고점에서 들어온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차트 하단에 보이는 지표가 개인, 기관, 외인 보유 수량을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이 고점 부근에서 외인들이 싹 다 털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 개인들이 받았어요. 전형적인 개미 털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고점 이후에 하락 구간을 한번 보세요. 주가는 이렇게 쭉 밀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지를 않습니다. 진짜 완전 설거지면 공포투매가 쏟아지면서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데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나서 전환 청구 가격인 710원 부근에서 다시금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아직 세력들이 완전히 이탈한 게 아니라 기존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하고 아래에서 다시금 단가 조정하며 들어온 부분 손바뀜 혹은 재매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차트와 별개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액면병합. 3월 주주총회에서 네오팩트는 10대1 액면병합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1,000원짜리 주식이 10,000원짜리 주식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재 약 9천만 주인 주식 수가 900만 주로 줄어들고 가격은 10배로 뛰면서 1,000원짜리 주식이 10,000원대로 올라서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액면병합을 한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갑자기 커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동전주라는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은 숫자보다 이미지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동전주 딱지가 붙은 종목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예 관심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에 반해 10,000원짜리 주식이 되면 심리적인 구간부터 투자자층까지 수급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편입 가능한 자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장 폐지 걱정도 이제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돼요. 액면 병합이 실행되는 순간 1,000원 미만이라는 기준 자체와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럼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리스크도 냉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의 100%는 없으니까요. 자, 첫 번째, 12잔여 물량 약 1,600만 주가 주가 상승 시마다 출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26년 매출 4배 목표는 회사가 제시한 숫자인데 이게 실제로 달성되는지 분기 실적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기대감이 싹 꺼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투자 경고 재지정 가능성입니다. 거래소가 조건 충족 시 재지정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단기 급등 구간에서는 이 변수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같이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럼 네오팩트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이유 명확합니다. 투자 경고 지정, 연간 실적 악화 공시, CB 물량 출회, 이 세 가지가 겹쳤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얘기가 완전히 달랐죠. 4분기 단독으로 68억 순이익 흑자를 내면서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고 부채 비율이 89%에서 44.6%로 확 낮아졌습니다. 재무 구조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목할 재료 4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3월 주총 액면병합 결정 여부. 이게 확정이 되면 동전주 이미지 탈피와 함께 수급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둘째, 현대차 그룹과의 로보틱스 협력 공식 발표. 이게 나오는 순간 주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셋째, BCI 기술 상용화 진행 상황. 36개월 프로젝트인 만큼 중간 성과 발표가 나올 때마다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사업 본격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네슘 실리케이트는 2차 전지 반도체 소재로의 확장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수주 소식이 나오면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오팩트 시가총액이 약 638억 수준인데 만약 회사가 제시한 2026년 매출 4배 목표가 현실화된다고 하면요. 지금 밸류는 충분히 재평가 구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제는 있어요. 이 매출 4배 목표가 실제 실적으로 찍히느냐? 이건 분기마다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토리와 이벤트가 엮이기 시작하면 세력들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위로 강하게 당겼다가 아래로 거칠게 흔들었다가 개미 멘탈을 시험하는 변동성 장세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장중에 호가창만 쳐다보면서 혼자 이 미친 변동성을 견디고 대응한다?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100% 꼭대기에서 물리거나 아니면은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서 털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고 어려우신 분들 제발 어설프게 혼자 감으로 매매하면서 세력들 배불려 주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멘탈과 정확한 매매 타점 쏙쏙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게 하나 있어요. 많은 주주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신선생이었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